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일 구속되었습니다. 지난 8개월간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해온 박모 씨가 캄보디아로 도주하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돼서 조만간 국내로 송환될 예정으로 있어서 사건 수사에 스모킹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상훈 변호사님과 김성태, 이재명 수사 어떻게 되어가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지난 10일에 태국에서 체포돼 갖고 17일날 귀국하고 20일날 새벽에 구속영장이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변호사비 대납, 그게 가장 중요한데 이 혐의는 지금 구속영장에서는 빠졌어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봐서는 변호사비 대납이 이번 사건에 가장 국민들 관심도 많고 그다음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많은 사안인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 때 이게 빠졌습니다. 빠지니까 야당에서는 아주 그거 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는데 이게 그 검찰의 업무 방식을 전혀 모르는 환호죠. 왜냐하면은 구속영장에 그 범죄 사실이 빠졌다고 그 수사가 끝난 게 아니고 그렇겠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김성태 씨는 제가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영장이 100의 한 50% 발부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도주를 했고 그다음 이 변호사비 대납 외에도 쌍방울 내에 어떤 업무상 횡령 배임 이런 게 워낙 있고 하기 때문에 영장이 아마 검찰이 청구하면 그대로 발부되는 상황인데 굳이 지금 변호사비 대납은 아마 그 김성태 씨도 입을 굳게 다물고 이재명 대표도 부인하고 있고 굳이 넣을 필요가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걸 넣었다가 만약 그걸 넣었으면 아마 실질 심사를 청구했을 겁니다. 김성태가. 그럼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영장이 발부되겠지만 거기서도 혹시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 영장 발부할 때는 그런 말 넣지는 않긴 하지만은 어쨌건 변호사비 대납 문제를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고 지금 아까 태국에서 지금 체포된 비서실장 누구시죠? 자금 총괄, 그러니까 자금 총괄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총괄 본부장.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어와도 저는 사실은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요? 제가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성태 들어오면 모든 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처럼 다들 그렇게 예측한 사람이 있었지만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 측하고 이미 교감이 다 돼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1번이다. 이게 2번은 이제 검찰하고 오히려 약간의 그게 교류가 돼가 들어왔을 것이다 했는데 불행하게도 1번으로 돼버렸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난 예측이 딱 맞았습니다. 자금 총책도 이미 증거를 엄청나게 인멸했거나 그다음 말을 맞춘 상태이기 때문에 자금 총책이 들어와도 어떤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신통한 무슨 증거를 받아내기는 진술을 받아내기는 힘들 걸로 보여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이 변호사비 대납에 관해서는 이 쌍방울의 어떤 자금 흐름을 추적해가지고 추적하다 보면 요거는 알겠고 요거는 알겠고 남는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변호사비가 한 20억 정도? 그렇죠. 20억이고 현금 3억이니까 현금은 제외하고 12. 그러니까 이게 근데 쌍방울 측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이번에 횡령의 범행 규모로 볼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나온다면 몰라도 안 그러면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성태가 들어오면은 검찰 수사가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김성태가 완전히 지금 오리발 작전이니까 우선 이재명 대표 전혀 모른다. 전화번호도 모르고 이재명은 레이 하나 사입은 거 외에는 모른다. 거기다가 이번에 들어와서 이 구속영장 청구 등기까지
조사를 좀 했지 않습니까? 네, 했죠. 48시간이니까요. 예. 거기서도 완전히 오리발이었죠. 그러니까 CV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변호사비 대납 예, 사건은 그게 어디로 갔는지. 2018년하고 2019년 100억씩 발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쓱 흘러가가지고 저리 간 걸로 예. 이태영 변호사한테로 간 걸로 이렇게 검찰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김성태는 큰 덩어리야 내가 좀 알지만 그런 그 작은 문형관계는 그 최경 총괄본부장이 다 해서 나는 그런 구체적인 거 잘 모른다. 이렇게 지금 오리발을 내밀었는데 그 최경 총괄본부장은 태국에서 재판받고 통안 거부하고 있고 원래는 이제 송환을 본인이 하겠다 했고 탄원서까지 냈던 거 아닙니까? 재판부에 태국 재판부에. 그랬는데 그 재판하는 날 뭐 40대 온몸에 문신을 한 조폭 비슷한 사람이 와갖고 형 거기다가 절대 사인하면 안 돼요. 들어간다는. 그렇게 협박을 했다는. 그럼 누가 그 사람한테 지시를?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뻔하죠. 예, 뻔하고. 그런데 이제 그 검찰 측으로서는 조금의 그래도 소득은 있었죠. 우선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전화를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아니 술 먹을 때 바꿔줘가지고 했다는 건데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고 지금 말했고요. 그 양반은 좀뭐 저희한테 불리한 것은 기억 안 나보니까요. 뭐 나중에는 뭐 부인도 모르겠다고 할 사람이라고 그 SNS 댓글에 올랐던. 두 번째가 저기 누구 재판이죠? 거기서 정인으로 나와가지고 둘이가 아는 것 같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이화영. 그렇죠. 그 재판에. 정부지사. 예. 업무 비서실장. 예, 그 사람. 그러니까 그 가까운 관계라고요. 예, 그 사람이 둘이가 아는 사이라고 아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거기서 아마 그 증언했던 사람을 검찰에서 아마 소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로서도 좀 난관에 부딪혔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김성태 씨는 뭐 이런 수사나 재판에 이렇게 아주 단련된 사람이 돼서 쉽게 입을 열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말씀하신 대로 김성태가 뭐 조폭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 수사를 한두 번 받아본 사람도 아니잖아요. 깜빵이도 들락날락 할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이제 재벌 회장이 되다 보니까 아주 유능한 변호사들이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와도 아무 죄도 없이 증인으로 와도 증인은 제3자 아닙니까? 그 상당히 당황하고 이렇게 막 그 말도 더듬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저희들 재판할 때 그 사람의 그 진술 내용보다도 그 사람이 증언할 때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의 진술의 진실성을 우리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검찰도 마찬가지죠. 검찰이 어디라고 보통 사람은 가면 죄 하나도 없어도 검찰에 들어간 자체가 긴장되거든요. 그럼요. 고 교수님도 건강검진 가보셨지만 혈압 잴 때 그게 해가지고 혹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재면 많이 나와요. 이게 많이 나와요. 저도 늘 그랬습니다. 예, 저도 그랬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그 검찰이나 법원에서 어떤 진실을 얻어내기 쉬운 사람은 아주 순진한 사람들 그리고 뭐 재판이나 이런데 거의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은 쉬운데 이 김성태 씨처럼 아주 그냥 단련된 사람들은 정말 힘듭니다. 진실을 얻어내기가. 예, 대책도 잘 알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검찰이나 법원 가기 전에 이 유능한 변호사가 많이 선임에 있다면은 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뭘 물을 것이고 이 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수사에. 그다음 재판에 구도가 있는데 그 구도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있으면은 미리 시나리오를 다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물을 것이고 당신은 여기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라. 그거는 위법 아니거든요. 본인에 대해서는 뭐 범죄 은닉도 아니고 증거를 없애는 건 범죄 은닉이지만 그래서 검찰로서 지금 강적을 하나 만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도 난다 긴다 하는 검사들이 다 모여서 그동안 뭐 하루 이틀 수사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1년 가까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주변 인물이라든가 또 쌍방울이라든가 관련자들 다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얼개를 다 짜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걸 꼭지를 딱 짜야죠. 누가 와서 확실한 걸 물증을 들이대든가 스모킹건이나 그 중에 말씀하신 그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사람이
8개월 동안 예. 지금 해외 도피 중에 있을 때 같이 나가가지고 계속 수행 비서 역할을 했어요. 예, 예. 박모 씨라고 하는데 예, 예. 그래서 운전기사도 하고 예. 수행비서 역할을 했고 예. 핸드폰을 보관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김성태가 예. 귀국하면서 이 사람은 내빼가지고 캄보디아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체포, 예. 그래갖고 체포가 됐는데 이 차명폰만 해도 여러 대 그게 이제 또 압수가 되고 현금 다발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성태 숙소에서 뭐 여러 가지 김성태가 쓰던 물건들까지도 이제 갖고 가다가 체포가 됐기 때문에 이 박모 씨가 국내로 송환되면 뭔가 이 키맨 역할을 하지 않겠나, 네. 스모킹 그렇죠. 역할을 하지 않겠나. 특히 박모 씨는 지금 귀국에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네. 하는데 어떨 것 같아요? 아, 다 한통속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한통속은 맞는데. 예. 그리고 그 박모 씨의 역할을 보면 이 조폭 보스 밑에서 예. 거의 그 조폭 보스를 갖다가 보좌하는 뭐 식당 음식 심부름까지 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근데 또 의외로 이런 사람들은 큰 비밀은 몰라요. 예. 근데 그 핸드폰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김성태의 핸드폰이라든가 그 차명폰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는 거 예. 이게 전부 다 김성태가 쓴 걸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예, 뭐 심부름꾼이 무슨 그렇게 많이 쓸 리도 없고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확보하는 거, 이 사람들이 파괴하거나 어디 뭐 진짜 저번에 유동규 체포될 때 그 창밖으로 던지라 했듯이 이런 것만 아니고 체포될 때 어떻게 그 휴대폰을 전부 다 확보했으면은 이거는 정말 스모킹건이 될 확률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명표는 캄보디아 경찰이 압수는 한 모양이에요. 갖고 있었던 거 여러 대를. 그러니까 우리 여 변호사님 이야기한 대로 이 김성태가 자기의 그런 수사와 관련해서 쌍방울 임직원들하고 통화를 많이 했을 거고 만약에 이재명 주위 사람들하고 이재명 측과 통화했다면 무슨 오기 전에 조율을 했다면 그래도 그 속에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선 이재명 측근이 그 통화한 게 나오면은 대화 내용을 모르더라도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나 김성태가 한 말이 완전 뒤집어지잖아요. 몰랐다는 거. 쌍방울 레이 하나 입은 걸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 말. 그렇기 때문에 태국 경찰에서 이 스마트폰, 휴대폰을 얼마나 압수하고 그대로 보존 잘하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해서 만일에 이 박모 씨가 귀국한다면은 이 스마트폰에 대한 포렌식 이런 게 아주 중요해지죠. 그렇게 되겠네요. 뭐 하여튼 버리지만 않으면 좋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김성태 주변 인물들은 거의 다 지금 아까 이야기한 재경 총괄본부장은 이제 그가 있는 거고 태국에 그 사람은 좀 늦게 들어오겠습니다만은 조카 서모 씨라고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서도 이제 같이 이 박모 씨하고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이 서모 씨가 완전히 행적이 묘연한 모양이에요. 이 서모 씨는 이제 조카고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업무 지시라든가 뭐 서류라든가 또 뭐 이런 거 전달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모 씨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박모 씨는 진짜 이 가방못지라고 우리 속된 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휴대폰을 통화한 건 아닌데. 이 조카 서모 씨는 이제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이 어떤 범죄 조직일수록 어떤 그 사람을 못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 조직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친인척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재경 총괄본부장도 매대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조직 같으면은 뭐 누구를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데 이 범죄 조직일수록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쓴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양성길 회장 같이 체포된 이 사람은 또 사촌형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가 그 범죄 조직이냐 정상적인 조직이냐 볼 때 그 어떤 조직의 구성원을 보면 답이 대충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범죄 조직은 이게 발설이 되면 큰일 나니까 될 수 있으면 발설 안 할 사람 딴 거 없어요. 돈으로 묶어 놓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필요
혈연으로 묶어 놓든지 예. 두 개 중에 한 개여야 되는데 아마 서모 씨는 그런 어떤 피로 맺어진 관계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 자금 재경 총괄 본부장 이 사람 돈으로 맺어진 사이인데 여기는 유동규나 이런 사람들 같이 남욱이나 어떤 그런 금전적인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하죠. 예, 이 사람도 제가 보는 매제예요, 매제. 그러면 안 되겠네요. 예, 재경총괄본부장이 매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시키죠, 보통. 예. 자기들은. 특히 재경 이 돈줄을 그렇죠. 쥐고 있는 사람은 뭐 행정부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총무과장은 늘 장관 신복이 총무과장 하잖아요. 그리고 그 조그만 중소기업 보면은 그 격리 예. 담당하는 사람은 진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경리가 배신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전부 다 밝혀져가지고 그럼요. 뇌물, 횡령, 배임 다 밝혀지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그 쌍방울의 이 지금 형태는 겉으로는 우리나라 뭐 쌍방울 하면 옛날엔 유명한 그룹 아닙니까? 예, 레이 같은 예. 거. 그런데 이 김성태 회장이 이렇게 인수하고부터는 어떤 조직 범죄의 원상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운영하는 사람들 몇 면이 전부 다 김성태하고 비슷한 사람들. 그러니까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대로 조폭이 기업 사냥을 통해서 기업을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이제 정치인을 뒷배로 삼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회이사라든가 뭐 예, 이렇게 예. 법인카드만도 20장을 발행을 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폭 기업인 행세를 지금 하는데 백주 대낮에 활보하고 다니는 걸 용납하지 못하겠다. 한동훈 장관이 그렇죠, 얘기를 했지 이야기했죠.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 변호사님 늘 말씀하신 대로 김성태는 자기가 지금 이재명과 의리보단도 지켜야 할 것은 돈이고 하나는 형량을 어떻게든 줄여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버티기로 나가지만 혹시 그동안 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대로 검찰하고 딜을 하려고 했더니 검찰이 거부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들어와서도 뭐 꼭 딜이라기보다는 협상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좀 그렇죠. 풀어놓을 테니까 저도 좀 봐주세요. 우리 쌍방울도 좀 살려주시고 뭐 이럴 가능성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풀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큰 범죄인들은 예. 처음에는 전부 다 버팁니다. 그러니까 버티기를 가능. 왜냐하면은 또 김성태나 뭐 이쪽은 그런데 능수능란한 네. 범죄 증거의 은닉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자신을 가져요. 왜냐하면 사람이 있죠. 저는 그럽니다. 전부 다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모든 범죄인들은. 예, 내 범죄가 나중에 발각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범죄를 잘 못합니다. 그렇겠죠. 이 때문에 김성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이랑 모든 둘러싼 사람, 지금 항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완전 범죄를 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런데 그래서 김성태 씨도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모르쇠로 일관할 겁니다. 예, 그러겠죠. 그래서 김성태 씨의 입을 여는 데는 어떤 형량에 관한 약간의 뭐 협상, 그다음 뭐 범죄 규모를 조금 횡령 같으면 금액을 줄여주는 협상, 이거는 안 통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게 왜냐하면은 마치 실타래에서 하나만 딱 건지내면은 계속 줄줄줄줄 따라 나올 가능성이 있는 범죄입니다, 여기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측으로서는 버틸 때까지 버틴다. 네, 이렇게 나올 거고요. 다만 검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능한 검사들이 많이 열심히 수사했다면은 스모킹건 또는 스모킹건 유사품이라도 내놓아 가지고 걔들 심리적인 방어벽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친구들은 이 김성태 이런 사람들은 지금 오히려 큰 성이 있죠. 어떻게 보면 잘 무너질 수도 있어요. 아주 성의 급소, 네. 포인트. 그걸 한 방 치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강고하게 보이는데 오히려 강고하게 보이는 데가 약할 수가 있다. 거기에 약점이 있다, 오히려. 그래서 검찰이 그 벽돌 한 장을 그거 빼내면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빨리 발견해내는 게 지금 급선무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찾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모 씨가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 대포폰 이런 걸 빨리 확보해 가지고 그걸 포렌식으로 풀어내는 게 아주 급선무 같습니다. 네. 유능한
검사들이, 검객들이 하겠죠. 달라들었으니까 네, 네. 김성태 하나, 조폭 하나 요리를 못 하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믿어보기로 그렇죠. 하고요. 네, 맞습니다.